오늘은 이마 상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마 상술을 받아야 할 상황인지, 또 수술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마 상술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상술은 과거에는 주로 이제 그 이마 헤어라인, 그 주로 횡으로 쭉 우리가 절개를 했죠. 절개를 해서 이마를 거상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술 자체가 우리가 복잡하고 회복 기간도 길고, 또 문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국 흉터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그 이마 상술을 할 때 주로 내시경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마 헤어라인 근처에 우리가 절개선을 한 3개 내지 관자놀이까지 한 5개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절개 부위도 뭐 많이 절개하지 않고 한 1 내지 1.5cm 정도 하죠.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눈썹 부위까지 우리가 박리를 하게 되죠. 내시경을 통해서 박리를 하다 보면은 주위에 우리가 신경이라든지 혈관들을 갖다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우리가 박리가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쭉 박리해서 내려가면은 미간 부위에 우리가 그 주름, 횡주름과 수직주름이 있죠. 그 부위에 관여하는 근육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처리가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마 상술을 했을 때 효과가 더 배가가 되죠. 눈썹 부위까지 박리한 그 이마를 우리가 당겨 올려서 뼈막에다가 우리가 실로서 걸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엔도타임을 통해서 그 이마를 걸어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마 상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경우도 있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와 더불어서 눈썹이 자꾸 처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눈썹이 바깥쪽에서 쭉 처지게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간 미간 부위까지 눈썹이 처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아름다웠던 쌍꺼풀 라인이라든지 눈매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고요. 또 선천적으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눈썹과 그 쌍꺼풀 라인이 좁은 분들이 있죠. 그 좁은 분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상이 일단 강해 보이죠. 대개 이마 상술을 하는 분들은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쌍꺼풀 라인과 눈썹 사이의 거리를 띄워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강한 인상이 아주 부드러운 인상이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눈매가 살아나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썹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도 오른쪽 왼쪽의 쌍꺼풀 라인의 차이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눈이 잘 안 떠지는 부위에 우리가 눈썹이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안검 하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수가 심한 쪽에 눈썹을 자기도 모르게 더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눈썹이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검 하수 교정술을 하면서 더 많이 내려온 눈썹을 더 올려주는 그런 이마 상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칭을 맞출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마 상술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술한 부위에 우리가 실밥은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뒤에 발산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좀 약간 오버 교정, 조금 더 눈썹을 많이 올려놓게 되겠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눈썹이 올라가게 되고 눈썹이 고정되게 되면은 그 유지 기간이 한 10년 정도 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마 상술과 탈모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탈모의 원인은 모근, 그 머리털에 모근을 건드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탈모가 올 수 있지만은 이마 상술 자체의 수술 자체가 모근을 다치게 하는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탈모가 오는 경우는 없죠. 단 우리가 그 절개한 부위 1 내지 2cm 정도 절개한 부위에 약간 흉터가 생기면서 벌어지는 경우에 그 부위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머리털이 빠지는 그런 경우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을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수술 후에 부작용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것은 멍이 오래 간다든지 붓기가 좀 오래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뭐 멍이나 붓기가 또 없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느끼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박리엔 부위, 또 우리가 이마를 박리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거기에 감각에 약간 이상증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감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절개 부위의 흉터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가 벌어지면서 거기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머리털이 빠진 탈모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눈성형을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눈썹의 상태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눈썹이 내려오게 되면 눈썹 밑으로 우리가 피부를 절제한다든지, 또 눈썹이 처진 경우에 눈썹 위로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병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썹이 처지고 눈썹이 내려오는 원인은 우리가 눈썹을 올려주는 근육은 한 개밖에 없죠. 전두근이라는 이마 근육 하나가 있고요. 반면에 눈썹을 내리는 근육은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썹을 내리는 근육을 힘을 약하게 해줘야지 눈썹을 올리는 근육이 상대적으로 힘이 증가되게 되겠죠. 그래서 눈성형을 하실 때 눈썹이 내려왔는지, 안 그러면 눈썹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쌍꺼풀이라든지 상안검 수술을 아무리 이쁘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눈썹이 내려오면서 그 쌍꺼풀 라인이나 상안검 라인을 다 덮어보겠죠.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지가 내려왔을 때 바지 밑에 신발 위에 있는 그 밑에를 자르는 게 아니고 허리를 딱 올려주면은 바지는 우리가 길이가 맞춰지는 거고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안검 수술을 하실 때는 나의 눈썹 상태가 이게 내려왔는지 또 더 내려올 것인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우리가 눈성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 거상술은 과거의 어떤 절개를 통해서 하는 수술보다 요즘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아주 간편하고 쉽게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눈성형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반드시 나의 눈썹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또 눈성형을 하면서 이마 거상술, 또 이마 거상술만 하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마 거상술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고, 또 여러분이 항상 병원을 선택하실 때 경험 많은 의료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눈이 더 아름답고 또 여러분의 얼굴이 더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